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 힘을 잃고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의약품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외에도 화학,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약세를 기록한 반면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보험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2%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년으로 미룬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외에도 시총 상위 종목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유통, 섬유, 의류, 오락, 문화 등이 떨어졌고 IT 부품, 비금속 등이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미뤄졌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구실을 마련한 시기 아니었나. 지금 어차피 이제 떨어져야 할 시기고 이제 곧 있으면은 내마녀의 날이 찾아옵니다. 12월 14일 바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인데. 이때 이제 옵션 만기일보다도 훨씬 더 장이 이제 혼란스러운 그 강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 앞에서는 계속해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조심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뇌동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혹을 많이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일례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오늘만 해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5연상, 3연상 지속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이 뭐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만 해도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다가 급락을 하는 모양새. 그리고 실제로 장중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급락하는 종목들하고 같이 많이 보여주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상승 종목들만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전체적인 뭐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면 급등하는 종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등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떨어져주는 종목 역시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종목을 건드리시다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 다음 주에 이제 내마녀의 날이 펼쳐지는데 꼭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그냥 이제 딱 그날만 장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벌써 혼란스러운 장세가 먼저 이제 선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추석이다, 황금 연휴다, 뭐 이번에 뭐 열흘을 쉰다 하면서 9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준 시기가 있었습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상황도 유사합니다.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황금 연휴와 옵션 선물 만기일인 내마녀의 날이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리스크가 한 방에 작용했는데 9월 중순부터 작용을 한 것이고 지금은 12월 초부터 바로 이제 리스크가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점. 이 점이 살짝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뿐인데 제가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이후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 말 그대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장이 빠지고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부러 더 하락을 큰 폭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 매집하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상승하는 종목을 지금 와서 올라탄다든지 뭐 계속해서 10%, 20%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뭐 5%, 7%만 수익 내야지, 3%만 수익 내야지 욕심을 부리시다가는 13%, 23% 하락하는 종목을 잡으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옵션 만기일하고 선물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 이후 다시 말해서 12월 14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지금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위기를 지금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한다. 원래 5%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저가에 매집해서 10%의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저가 매집 구간으로 전략을 짜고 가신다면 충분히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도 살아남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지금 장세가 조금 출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이 리스크가 12월 초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장세가 출렁이고 있지만요. 이러한 위기를 좀 기회로 삼아서 12월 14일 이후 저가 매집이 가능한 종목들 오늘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오늘 오전장에 포착된 우리기술투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핀테크 기업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이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출범한다라는 소식에 우리기술투자 올 한 해에만 주가가 4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이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올라가겠지. 이제는 그만 올라가겠지. 고점이다. 한번 급락이 나올 것이다.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사실만 얘기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뭐 200만 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뭐 1000만 원 돌파하고 뭐 이제 2천만 원 돌파, 3천만 원 돌파 막 한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지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뭐 지금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역시도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주식을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실제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눈에 잘 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링크다, 뭐 비덴트다, SBI 인베스트먼트, 또 뭐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뭐 SCI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 시크릿 노트 강의에서도 한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만간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그중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노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기술투자는 오늘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계획 중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창투사인데 이게 지금 창투사가 무슨 연관이 있냐? 당연한 말씀이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 지금 우리기술투자라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뭐 정지 먹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정지됐다가 뭐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재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조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만 보셔도 시간대가 뭐 9시 13분경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9시 13분쯤에 이제 포착이 된다고 했을 때 9시 13분쯤에 이 부분에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실제로 뭐 장중에 보유하고 이제 가져가시기만 하시더라도 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최고점을 이제 연결을 해보시면 가격대가 이미 뭐 3,000원대, 4,0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주었고 이런 우리기술 투자나 아니면 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은 미리 매도를 걸어 두시면은 충분히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고수익을 한번 이제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우리기술 투자나 뒤에 있는 이 SBI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을 계속해서 쳐다본다기보다는 일단 한번 매수를 해놓고 일봉상으로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급등락하는 퍼센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정신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서 아,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구나. 좀 더 봐도 되겠구나 하면서 지지라인, 뭐 21선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이제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은 한 번쯤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급등하면 또 매도 수익 실현, 또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급등 줄 때 매도 수익 실현. 미리미리 매도를 뭐 한 5%에서 7%가량 수익권에 걸어 놓으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 역시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기술투자 같은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차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지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은 급등락을 좀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넓게 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암니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암니스가 미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매각 대금을 회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또 앞으로 2차 추가 정산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주식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대감이 소멸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암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이 회수를 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자금 회수의 상황, 그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니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했다. 말 그대로 현금 확보를 했다는 뜻이고 실제로 현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한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신규로 새로운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했어? 그러면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현금이 들어오면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지. 한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암니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주식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정말 매력적인 요소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현금 확보라는 이 이슈만으로도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암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도 지금 장인 포착에 지금 검색식에 포착이 된 이후로 뭐 장중 단타로도 수익 실현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오늘 포착된 시간을 통해서 공략을 해드리자면 일봉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공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고 종목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분봉으로 차분하게 그냥 매수를 장중에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뭐 길게 끌고 가가지고 뭐 2거래, 3거래 가져가기보다는 고점이기 때문에 검색식에 포착된 이후에 바로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데 11시 2분에 이 종목이 포착된 이후에 실제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11시 2분이면 대략 이 부근인데 도중에 큰 폭으로 하락도 해주지 않았고 암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차분하게 끌어올리고 하락해주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상한가까지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큰 폭으로 주가가 뭐 내려간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주가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 줬다. 뭐 지금 여기 오전장에 보여준 모습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갑자기 급락세를 보여주면 투자자분들이 장중 단타를 하다가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장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세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급락하다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이 지금 암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횡보하다가 올려주고 상한가까지 차분히 올렸다. 포착된 이후에 별다른 변동성 없이 올렸다는 점이 이 종목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장중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기술 투자나 뒤이어서 말씀드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은 그 종목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창투 종목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급등락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소액으로 고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리스 공략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셨고요. 또 현금 확보를 통해서 새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또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죠. SBI 인베스트먼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SBI 인베스트먼트는 우리기술 투자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빗썸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창투 종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SBI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투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1시 31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에 이제 포착이 된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말 그대로 이 장이 포착 검색식이 포착된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포착된 이후에 바로 이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달성하면 되겠다. 다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BI 인베스트먼트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기술 투자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소액을 투자하시되 고수익률을 노리시라.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고 팁을 드렸습니다. 이 SBI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투자 이어서 이 포스링크라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인지 그 투자 팁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검색식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 검색식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들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 투자법과 투자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팁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워낙 이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소액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거두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 많은 비트코인 관련주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크릿노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가 바로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마녀의 날을 결코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필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장세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팁을 드릴 테니까 꼭 필히 시청하셔가지고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이 혼란스러운 장을 헤쳐나가는 팁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을 앞둔 대처법 오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바로 이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내마녀의 날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옵션과 선물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장세가 크게 흔들리는 날이고, 실제로 그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물 만기일인 매 분기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과 같은 날 겹치게 되는 이 내마녀의 날, 이런 날에는 분명히 장이 흔들리고 옵션 만기일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러운 장세가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종목들을 매집을 하고 계시거나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장세다. 실제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7개가 나오느니 8종목이 나오느니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우수수수 나와주면서 실제로는 3연상 가는 종목들, 5연상 가는 종목들,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는 지금 매수해도 앞으로 30%는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종목들이 우수수 나와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간에라도 올라타서 종목을 실제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 올라가 주기만 하면 다행인데 중간에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프라이드라는 종목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한가 연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을 중간에 매수를 하신 분들 혹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늘 15%, 20% 가까운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지금 뉴프라이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장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내마녀의 날이 무엇인지 꼭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제가 오늘 이 내마녀의 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거에 어떻게 대처를 했고 장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함께 쉽게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12월 14일 마녀들이 돌아온다. 자, 지금 투자자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하는 게 12월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선물 만기라고 해서 3월, 6월, 이제 9월, 12월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정도 선물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선물 만기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과 겹치기 때문에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고 주가지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이런 4개의 상품의 만기일이 겹친다 해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있으면 바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14일이고 마녀들이 돌아온다. 이때가 바로 어떤 장세냐면 진짜 투자자와 말 그대로 초보 투자자를 가르는 장세입니다. 지금 장세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고 스킬이 있고 주식을 좀 하는구나. 지금 같은 장세를 현명하게 보내는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실력이 있는 투자자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세에서 흔들리는 투자자들은 초보 투자자구나. 진짜 제대로 된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가르는 장세라고도 흔히 얘기합니다. 왜냐? 주식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굳건하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남는 투자자가 진짜 투자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마녀의 날에는 그냥 매매를 안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좀 경력이 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런 옵션 선물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에 잠시 쉬어가는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좀 쉬어야겠다. 장세가 안 좋고 혼란스러우니까.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 지금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장으로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그 비법은 무엇인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이 매달 있는데
그럼 이 날짜가 뭐 1월 12일이니 뭐 2월 9일이니 3월 9일이니 이런 식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 뭐 4월 13일 이게 뭐 매년 바뀌는 건가? 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수는 바뀌지만 항상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바로 이 옵션 만기일이 발생을 하고 장이 흔들립니다. 왜냐? 지금 옵션 만기일에 이제 계속해서 만기일에 뭐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실제로 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가장 우리 눈앞에 닥친 옵션 만기일이 바로 2017년 12월 14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지금 펼쳐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했는데 옵션만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옵션뿐만 아니라 선물 만기일까지 겹친다. 12월 14일 같은 동일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많이 흔들리고 실제로 9월 달에도 6월 달에도 3월 달에도 장은 흔들렸습니다. 지수 역시 흔들렸고 실제로 이 당시에 지수와 무관하게 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장이 흔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장이 흔들린다는 거냐? 그럼 지금 이 내마녀의 날을 통해서 어떻게 장이 흔들리는지를 아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은 상한가를 쉽게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유혹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급등을 하고 야 이게 5분 기다렸더니 갑자기 상한가 가고 뭐 중간에 조금 한눈 팔았더니 상한가 16%대에만 들어갔어도 14% 먹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장이 혼란스러운 장세인데 급등을 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미리 저점에 매수를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올라타서는 안 된다. 그런 종목들은 위험하고 실제로 수익을 봐도 문제입니다. 이런 종목들 쉽게 수익 내니까 다음부터 또 그런 종목들만 찾게 되고 올바른 투자 습관이 정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투자 습관을 들일 것인가? 진짜 제대로 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 습관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옵션 선물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 이후에 지수가 회복되면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진짜 현명한 투자자고 올바른 투자를 하는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이제 노란 박스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9월 달입니다. 이때 9월 달은 제가 이 아래에 써드렸지만 추석 황금 연휴에 리스크가 적용이 됐다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 말 그대로 10월 달에 10월 초에 뭐 열흘이나 쉰다 뭐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쉰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식장이 그만큼 오랫동안 쉰다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주식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펼쳐질 수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 돌발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 이전에 9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와줍니다. 실제로 그 이전부터 9월 달은 계속해서 어려운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와주지만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줬고 실제로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9월 달에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이 자주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끌어올렸지만 막상 또 지수를 끌어올렸더니 지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눌러주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종목을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지수가 계속해서 빠질 때 내가 이 종목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나중에 오를 종목인데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동반 하락하는구나. 이런 종목들을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 나중에 큰 폭으로 상승시킬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크게 하락하면 리스크가 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수익을 볼 확률도 커진다. 이건 뭐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도 높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하게 이번에는 다른 리스크가 작용합니다. 공식적으로 내마녀의 날 정말 지수를 끌어내리기에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내마녀의 날이 바로 다음 주고 그 이전부터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코스피,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더 그 등락폭이 크게 보여주면서 이때도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종목들, 지금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저가 매집의 기회다. 코스피는 그나마 적게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말 그대로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 종목은 내가 올라갈 줄 알고 눈여겨봤는데 이런 배신이 있나? 이런 종목, 내가 지금 종목 이거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무리 장세가 무너진다지만 이건 내가 버티지를 못할 만한 그 손실이다. 마이너스 7%?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지수가 빠져도 이거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다음날 또 5%?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12월 14일 내마녀의 날 이후 상승할 종목을 매집해야 된다. 어떤 종목을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거면 뭐냐면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요 SM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현재 그 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이 SM이라는 종목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 제가 이때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이전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화면에 지금 처음에 보이시는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SM은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 연말까지 보면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하지만 중간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황금 연휴다 뭐다 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매도가 나와주고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SM 역시 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역시나 지수 따라서 하락하기 전에 주가를 여지없이 회복해 줍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SM은 이 주가 상태일 때도 그 위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때문에 장세에 악재가 발동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여기 부분에서 다시 원래 내가 예상했던 주가 부분, 여기에서 SM이 나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장세가 회복되면 장세가 무너진 만큼, 지수가 무너진 만큼 회복될 때 다시 원래 주가를 회복돼 주고 SM은 원래 이 주가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보시면 이게 힘든 장이 아니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장이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SM이 지금 뭐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을 뭐 저가 매집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SM을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드렸듯이 지금 SM 말고도 현재 작용하고 있는 이 리스크,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 리스크 속에서 어떤 종목을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지수가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지 정말 가망 없는 종목을 근근히 버티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평창올림픽 관련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CES를 앞두고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이제 상승이 기대되면 평창올림픽이 막상 닥치면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이전에 상승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평창올림픽은 오지 않았으나 곧 올 것이고 중간에 잠시 악재가 끼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SM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을 한 가지만 대라고 말씀드리면 역시
뭐 열의 8, 9은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정말 급등세를 급격하게 많이 보여주었죠. 지금 이 당시에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했을 당시가 바로 9월 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콜마라는 종목도 언급을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역시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9월 말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역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10월 초에 매집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가 줍니다. 보시면은 이 당시에 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지금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하락폭이 굉장히 미세하게 보여서 하락폭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하락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9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끌어내려오고 실제로 최저점이 2만 원까지도 주가가 떨어져 줬습니다. 2만 원을 찍고 실제로 9월 말을 지금 바닥을 딛고 나서 이때를 추세 전환의 타이밍으로 잡아서 지속적인 주가를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다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종목이 있다면 화장품 관련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전체적인 장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악재 속에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이나 SM만 보시더라도 지금 장세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 10%, 20%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오늘 원데이, 투데이 매매에만 목을 메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급등하는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실제로 나중에 올릴 종목들은 빠져나오게끔 하고 있다.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게끔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지수도 빠질 만한 좋은 구실도 있겠다. 신나게 그냥 끌어내립니다. 뭐 황금 연휴, 10월 달 황금 연휴, 야 이거 열흘 동안이나 뭐 주가 그 주식 시장이 안 열리면은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뭐 갖고 있겠나? 좋은 구실도 만들었겠다. 여지없이 주가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야 이거 안 그래도 중간에 돌발악재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무서운데 주가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네.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손절이 나오고 실제로 막상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상승, 상한가, 급등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그렇다면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장중에 매일매일 소액으로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장세무관 매매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악재가 터지든 호재든 장이 좋든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매매법을 들고 왔는데 바로 이 매매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바로 암리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암리스라는 종목을 바로 오늘의 차트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1월 달 말 한 중순쯤에 이제 차트를 들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동평균선이죠. 21선, 61선, 121선 이 세 가지 이동평균선 중에서 한 가지 이동평균선만 갭상승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화면에 여기 제가 노란 박스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121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한 종목인데 다음날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21선 위로 갭상승을 한 채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이 좋냐면 바로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바로 갭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2에서 5%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에서 5% 전일 종가 대비 상승을 해야 합니다. 2%보다 적으면 안 되고 5%보다 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2%에서 5% 사이 전일 종가 대비 다음날 당일 시가가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갭상승이 아니라 중간에 이동평균선을 띄어가지고 갭상승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럴 때 바로 시가에 매수를 하는 게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할 매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갭상승을 한 종목은 아무리 이평선을 끼고 갭상승을 했던지 뭐 어쨌든지 다 제쳐두고서라도 갭상승이라는 것 자체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일단 시가에 매수를 들어가라. 시가에 매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눌러줄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정도 주가를 좀 내려주고 눌러주고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 이후에 재차 시가를 돌파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시가를 갭상승해서 출발했을 때 매수를 절반 정도 매수를 했는데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시가를 돌파한다. 이때 나머지 절반을 매수하시면 추가적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매법은 분할 매수가 필수고 2에서 5%를 기억하셔야 된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비덴트가 좀 더 여기서 지금 갭상승을 한 이후에 죄송합니다. 암리스가 조금 더 여기서 갭상승을 한 이후에 그 추후에 다시 한번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실까 봐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갭상승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갭상승을 2에서 5% 사이로 갭상승하면 되는 건가 하는데 이게 흔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보시면은 중간에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어서 갭상승한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 그냥 점프해서 갭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 주는 걸 보시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라. 리스크가 상당히 큰 매매다, 이런 매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을 뛰어서 갭상승하는 종목들, 전일 종가 대비 2에서 5% 사이로 갭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그래야 장세무관 매매법이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DMC라는 종목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역시 121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였는데 다음날 바로 121선 위에서 시가를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절반 매수, 실제로 역시 조금 눌러줍니다. 눌러줬다가 재차 시가를 돌파하면 나머지 절반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면 충분히 장중에 단 1거래일 만에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겠다. 이 매매법은 뭐 다음날 가져가고 다다음날 가져가고 이런 매매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당일에 마무리 짓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당일날 수익 실현이 안 되면 바로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질 끄는 매매법이 아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20일, 60일, 120일 중 한 개의 이동평균선을 갭상승해야 된다. 제가 정리를 쫙 해드렸습니다. 당일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2에서 5% 상승해야 된다. 절대 적어서도 안 되고 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오전에 거래량이 급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갭상승만 하고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되는 종목들은 실제로 나중에 종목을 끌어올리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전에 그렇게 이평선을 갭상승해서 뛰어서 돌파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거래량이 오전부터 터져줍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최소 2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최소 2번입니다. 절대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말고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제가 이것 외에도 실제로 이 매매법을 통해서 어떻게 포착을 하고 지금 어느 매수 타이밍, 어느 손절가를 잡고 이 매매법을 이용해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매매법은 매일매일 장세 무관, 이평선 돌파 매매법뿐만 아니라 이 매매법은 당일에 끝내는 매매법이다. 이평선 돌파 매매법은 3거래일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일에 바로바로 장세 무관하게끔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이 매매법을 정확하게 배워가셔서 내일부터 당장 이 매매법을 적용해서 수익을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을 앞둔 대처법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내마녀의 날은 지수를 끌어내리기에 좋은 명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공략할 종목, 알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일 종가 대비 2%에서 5% 사이로 시초가가 121선 위로 갭상승에서 시작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핵심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다양한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신나게 뭐 지금 저가 매집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저가 매집을 통해서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이 좋은 게 뭐가 있냐를 제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지금 저가에 매집을 들어가면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